안녕하십니까, 고비트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ETF 유입은 144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평균 수치인 1억 8800만 달러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수치입니다. 그러기에 캔들도 도지 캔들을 만드는 형태로 마감하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큰 하락 이후 반등이 나왔으나 이전 레벨은 가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저 고비트가 앞으로의 비트코인 방향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영상에서 저는 이 핑크색 구간의 고점에서의 물릴 위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이 구간 59K 구간에 있습니다. 캔들은 항상 씩씩한 서부시대 카우보이처럼 미지에 정복되지 않은 영역의 위아래를 테스트한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몇 번의 테스트를 끝낸 구간인 60.8K에서 62.8K 구간, 이 핑크색 구간에는 고점이 꼬리를 만든 후 급격히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 캔들의 테스트가 많지 않았던 58K에서 60K 구간, 지금 이 구간 테스트 중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와 동시에 58에서 60K 구간에는 어제의 캔들로 먼데이 레인지를 형성하였습니다. 즉 이번 주 일본 캔들의 흐름에서 위아래 어느 구간을 먼데이 레인지를 벗어나는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52동 평균선과 캔들의 형태를 보시면 52동 평균선이 점점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평 위의 캔들의 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52평 아래로 캔들이 하락을 한 이후 급격한 양봉 캔들을 만들면서 돌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핑크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2평 위에 캔들이 있다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매집을 하여 다시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봉 캔들이 형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52평 위에 캔들이 있고 하락 후 다시 매집을 하여 큰 양봉을 만들면서 52평을 돌파하였습니다. 지금 형태입니다. 하락 후 큰 양봉을 만들긴 하였으나 51평을 돌파를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엄연히 지금 하락의 형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각 파동의 되돌림의 피보나치 비율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한 파동을 회색으로 체크하고 그 파동의 0.5에서 0.618 구간, 이 한 파동의 0.5에서 0.618 구간을 이렇게 주황색 박스로 표시하여서 보니 일정한 흐름이 보입니다. 하락 파동 이후 0.5에서 0.618 구간까지 다시 반등을 주고 다시 하락, 그리고 이후에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하락 이후 0.5에서 0.618 구간, 그리고 다시 상승. 지금의 형태는 굉장히 급격한 하락이었습니다. 기울기를 보시면은 이 회색 박스 구간이, 회색 그 파동 구간이 다른 구간보다 굉장히 기울기가 급격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은 0.618에서 0.5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조금은 다른 부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의 기간 조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형태를 이렇게 파악해 봤을 때 아직 하락이 전부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 파동 더 하락하는 게 지금 형태로서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FRVP, Fixed Range Volume Profile과 VRVP, 볼륨 프로파일로 저항 구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VRVP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 부분이 VRVP입니다. VRVP는 트레이딩 뷰에서 이 화면에 보여지시는 이 구간부터면은 이 구간부터 지금 구간까지의 볼륨을 가격대 라인에 표기를 해서, 볼륨이 원래 이렇게 하단에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표기되는 거를 가격대 부분에
표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구간이, 어느 가격대 구간이 가장 거래가 많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VR, VP로 봤을 때 이 부분 60에서 이 71K 구간은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보시면은 3월 달부터 지난달까지의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캔들이 박스권으로 형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누적돼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박스 구간은 이 71.5K에서 61K의 박스 구간은 굉장히 많은 구간 테스트를 하였고, 거기에 결과치로 이런 식의 지금 캔들이 분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쪽 이 볼륨 프로파일도 체크를 해보시면은 아직 이쪽은 굉장히 매물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일본 캔들 구간 58K, 60K 구간도 특별한 저항대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구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락으로 벗어난 캔들이 다시 이 구간으로 들어오려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또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 부분 FRVP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적용한 겁니다. 이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과 일반 볼륨 프로파일의 차이점은, 일반 볼륨 프로파일은 이 화면에서 보여지는 캔들의 구간을 임의로 설정합니다. 화면을 약간 옮겨서 캔들이 좀 더 나오면 그 구간을 다시 계산해서 나타냅니다. 반면에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은 임의로 정한 구간에 볼륨대, 어느 가격대에 가장 많이 매물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선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운데 빨간색 선, 그리고 위아래 검정색 선으로 나타납니다. 선의 뭐 색상은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지금 이 부분 색깔을 잘 안 보이게 했는데요. 원래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VR, VP처럼 볼륨 프로파일처럼 잘 보입니다. 어느 구간에 가장 볼륨이 많은지를.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을 POC 라인이라고 합니다. POC 라인. 영어로 포인트 오브 컨트롤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가장 볼륨이 많은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구간 굉장히 유명한 구간이었죠. 네, 맞습니다. 67.2K 구간입니다. 이렇게 큰 반등에서 여기서 저항을 맞았던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큰 상승해서 꽤 지지를 해주면서 마치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위치를 보여준 구간, 그게 67.2K POC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중심으로 볼륨 에리어 하이, 볼륨 에리어 로우가 정해집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뷰 지표 설정에서 설정을 해주셔서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POC 라인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선을 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구간이 그 와이코프에서 말하는 박스 레인지 구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이 거래량이 많은 이 POC 구간을 중심으로 박스가 위아래 형성되어 있고, 그 박스를 벗어났을 때, 캔들이 이렇게 벗어났을 때, 캔들이 벗어났다는 것은 이 박스를 돌파해서 상단으로 갈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단으로 벗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에서 매집을 끝내고 하단으로, 반면에 이런 식으로 위아래 트랩도 계속해서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 FRVP를 이용해서 캔들이 이 위에서 벗어났을 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된다면 여기서 우리는 숏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VAL, 볼륨 에리아 로우, 이 라인 아래서 캔들이 하락 돌파를 했지만 마감을 하지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FRVP로 간단하게 이런 구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구간의 신뢰도를 체크하면서 포지션을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POC 라인도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상단선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POC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아래로 하락 돌파, 그리고 반등해서 POC 라인 저항을 맞고
하락. 여기도 마찬가지죠. 반등이 왔지만 POC 라인에서 하나, 둘, 셋, 넷 5일 동안이나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집을 하고 다시 돌파를 하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은 뭐 굉장히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도 생기고 굉장히 큰 타임 프레임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쉽게 박스를 정할 수 있는 거는 FIVP, VAH, VAL을 활성화시켜서 보시면은 이 구간에 가장 거래량이 많은 구간이 어딘지, 어느 가격대가 가장 피크 구간인지, 그리고 어느 가격대가 상단이고 하단인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캔들은 VAL 볼륨 에리아로 하단에서 지금 다시 진입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라면은 바로 다시 재진입을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일정 기간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겠죠.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캔들이 하락이 나왔고 이 구간, 이 핑크색 구간에 FRVP 적용을 해서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핑크색 구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POC 라인이 이 박스의 하단과 같은 라인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60.7K 이 박스의 하단이 POC 라인으로 잡혀 있죠. 왜냐면은 이 캔들부터 지금 이 구간을 잡았을 때 여기에서 거의 3일간의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구간에 POC 구간이 여기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VAL에서 반등을 한 이후 상승은 여기까지. 하지만 캔들이 꼬리나 몸통이 정확히 위에서 마감을 못 해주고 다시 내려온 상황. 그러기에 지금 상황은 POC하고 VAL 사이에 캔들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이건 굉장히 작은 구조지만 아까 전의 구조를 확인해 보면은 POC 라인, VAL 하단선이라고 좀 편하게 제 얘기를 할게요. 중심선, POC 라인, 하단선, 상단선 캔들이 아래로 돌파 이후 POC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 그 이후에 매집을 하고 다시 한번 POC 저항을 뚫을랑 말랑 하다가 뚫는 형태.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형태는 POC 라인 돌파 이후 다시 VAL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단 라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FRVP를 굉장히 큰 타임 프레임인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에 반감기를 표기를 하였습니다. 1차 반감기, 2012년도 1차 반감기, 16년도 2차 반감기, 20년도 3차 반감기, 얼마 전에 있었던 24년도 4월 4차 반감기. 그 반감기를 기준으로 FRVP를 적용하였습니다. 약간 색깔을 좀 다르게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POC 라인은 똑같이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하단 라인은 검은색, 상단 라인을 제가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4차 반감기 여기서 보시면은 POC 라인이 전부 다 굉장히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계속 우상향했기 때문에 점점 POC가 거래량이 많았던 곳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상단 라인, VH 라인 녹색으로 표기한 라인들이 이전 반감기 이후에 지금 2차 반감기와 3차 반감기 때 보시면은 이 상단 라인 잘 보시죠. 상단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선 상승합니다. 그 이후에 다음 반감기로 들어와서는 이 상단 라인은 거의 터치를 하지 않는 천하무적의 안전제일 지지라인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3차 반감기에서도 그 라인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 10K 정도로 돼 보이는 그 라인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코로나 때 굉장히 위아래로 흔들다가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그 라인 위에서 POC 라인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 VH 라인이 대략 40K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반감기가 끝났죠. 그러면 앞서들 이런 라인으로 봤을 때 이 40K 구간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의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그런데 조금 이번 형태에서 다른 거는 다른 구간에서는 4년마다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 채널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와줬죠. 여기도 하락 채널 이게 거의 기간으로는 한 2년 정도에서 1년 반 이상 되는 그런 큰 하락 채널입니다. 1년 반 이상 되는 하락 채널을 돌파하면서 상승, 그리고 반감기를 맞고 다시 급격하게 상승, 그리고 다시 하락 채널, 이후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면서 반감기를 맞이하고 반감기를 맞고 나서 상승.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전고점 VOS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 전 시즌에는 반감기 전에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번 시즌은 이 고점이 한 개도 아니고 일단은 두 개나 생겼다는 것도 좀 특이한 점입니다. 물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볼 수 있긴 하고 여기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 형태처럼 이렇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점 아시죠? 21년도 고점 69K죠? 그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형태. 굉장히 좀 다른 시즌과 비교해서는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시즌에서도 물론 이 고점을 넘겼지만 그 형태가 반감기가 한참 지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감기 전 시즌에 이 4년 안에 이 고점을 넘겼다는 부분은 조금 특이한 형태가 출현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도 이런 상승이 이어질지는 조금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FRVP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형태의 그런 차트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VH 라인을 이용해서 포지션 접근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차트에서 이 부분을 한번 픽스드 레인지 볼륨 파일 주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주봉으로 확인해 보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POC 라인이 한 63K 정도에 있고 VH 라인이 70K 정도. 그리고 지금 주봉 캔들은 VH 하단 라인 아래에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지금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 중인 형태지만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살펴볼 차트는 CME입니다. CME 차트입니다. 이 비트코인 이 시카고 거래소 차트에서 월요일마다 생기는 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1시간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난주 월요일에 생긴 큰 갭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도 갭. 여기도 이런 식의 갭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어제의 캔들로 지금 모든 갭은 다 메꿔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는 이 갭을 메꾸고선 하락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CME 갭은 언제든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게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금리 인상과 가장 연관이 깊은 CPI 발표를 내일 앞두고 눈치 보기 중인 상태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지난번 하락 이후 반등에서 여전히 눈치 게임 중인 미국 증시, 게다가 전쟁 이슈는 항상 증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이 구조의 결말로 채널 하단 이탈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7월까지의 박스의 결과는 디스트리뷰션 구조에 의한 하단 추세를 만들고 있는 형태로 판단 중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구간에서의 롱은 여전히 위험하며 오름 숏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일 텔레그램에 시향 올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